네,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개장했고요. 9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바쁘게 또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또 여기에 왔는데요.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 주 정말 큰 변동성 혹은 긴장감 이런 것들이 한 주를 좀 지배할 것 같은데, 일단은 9시 지나는 상황에서 하창한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네. 어떤가요?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은 빨간불을 좀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0.54%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정도 상승을 일단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훨씬 더 좀 높은 436종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 종목군들이 좀 센 상황이긴 한데, 뭐 지수 상승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된다면은 좀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수급적으로 거슬리게 했었던 프로그램 비차익 오늘도 좀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역외환율은 떨어져서 시작을 할 것 같은 흐름들이 있는 상황이고,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좋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셀 부분 쪽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까지도 일단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도 일단 좀 약간의 강보합권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일단은 흐름들이 지수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0.42% 플러스로 시작하고요. 2677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0.3% 상승 883 이렇게 오르고 있네요. 뭐 어떻게 개별 섹터로 조금 볼까요? 네, 섹터로 보시면요. 일단은 뭐 이제 조선 쪽 여전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로봇 쪽도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쉬었던 뭐 이제 변압기 쪽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이 한 3.5% 상승, 그리고 네. 두산로보틱스가 3.2% 상승입니다. 하나오션도 역시 2.4% 오르네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1.7% 플러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뭐 이 코인 쪽이 좀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발 부분으로 다시 위메이드 조금의 이런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또 그 테마성의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엔터 쪽도 일단은 조금의 플러스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 하이브 0.3% 네. 상승. 아직 초반이니까. JYP 약보합이잖아요. 아이, 0.3% 마이너스. 그래도. 누가 뭐 어디가 강한데? YG YG? 1.4. YG 아, 예. 쳐봅니다. 네, 자, 1.7. YG 엔터 1.8 2%. 네. 요거 들어간 올랐다고. 것 같아. 아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도 상위에서 이렇게 좀 눈에 베이비 보이니까. 몬스타. 네. 그래도 좀 그래도 치고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YG는.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전고체 쪽 오늘 뭐 또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뭐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5%대 일단 좀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나머지 종목군들 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그룹주가 이수 페타시스가 5% 넘게 오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6% 넘게 오르고 네.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또 다른 쪽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또 지금 그 정도. 어, 가온전선 곡물도 요것도 일부 좀 움직이고 있네요. 곡물? 네, 신성홀딩스 뭐 이런 쪽 있잖아요. 그래서 곡물 쪽도 약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섹터로 살펴보면 코스피 200의 헬스케어, 중공업, 에너지, 철강 소재 요런 쪽으로 좀 오릅니다. 근데 중공업이랑 에너지 화학이랑 철강 소재 요렇게 살펴보면 뭔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경기 민감주? 약간 요런 쪽들이 좀 오르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생활 소비재, 산업재 이쪽이 좀 플러스가 센 것 같아가지고 뭐에 연결시켜서 이걸 바라봐야 됩니까? 이거 좀 더 생각을 일단 좀 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넘어갑니다. 오늘 좀 주목하시는 포인트 있을까요? 저는 조선주하고
조선. 그 방산이 얼마나 버티는가. 아하. 그게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 아까 대장주가 반도체건 디스플레이 저기 2차 전지가 뭐가 약간 쉬우거나 네. 기업 밸류도 약간 좀 삼성물산에 초를 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틈새에서 포트를 조금이나마 살려줄 수 있는 건 조선 갔으니까 모멘텀이 이어지는지 판사들이 약간 쉬었으니까 다시 가는지 그거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 오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장은. 내일 내일 그 저기 황 사장이 얘기하는 것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FOMC는 두려움이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기대치가 낮아졌어요. 금리 인하의 횟수가 3번이 아니고 2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미국이 반영했는데 네. 한국은 그 관련되는 민감한 주식을 아까 말하는 그런 괜찮은 주식 섹터들이 좀 보완해주면서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내일 가서 될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저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CT가 그 목표 주가 상향했거든요. 네. 이게 그나마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를 조금은 그나마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포인트들 잘 짚어주셨고 열라소심님께서 삼성물산은 오늘도 빠지네요. 이렇게 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1.쳤어요. 삼성물산도 1.6% 마이너스 15만 1,100원까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열라소심한 분이어서 오히려 체감하는 그런 하락폭은 더 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드는데. 아직 그지 똥강아지 같은 새끼들. 아침 대바람부터 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동안 창고에 쌓아놓은 게 100개 있는데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캐시플로에는 좀 넘더라도 좀 많이 쓰라는 거죠. 그렇죠. 곶감에서 인심 단다는 얘기가 왜 있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한 거는 내가 봐서 그거는 은행이 주고 다른 주에 다 안 좋은 영향이니까. 맞죠. 우리나라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금요일 날 은행주 실적 발표될 은행주 주총이 있거든요. 네. 그때 반전을 이루어야 돼. 은행주가 반전을 금요일 날 이루거나 네. 목요일 수요일 날이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일본이 저기 엔고 해줘가지고 자동차주 이렇게 반전을 이루거나 자동차하고 은행주가 그렇게 모멘텀을 찾지 않으면은 기업 밸류는 금요일 날 그 초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좋습니다. 사실 삼성물산이라는 게 좀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당연하지. 쭉 끌어올리기도 했고 또 삼성이라는 그 네임밸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딱 실망감을 줘버리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구나. 약간 이런 센티적으로 안 그렇죠. 좋은 이벤트도 여러 가지 겹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멘트 찰져요. 잠 확 깬다. 잠 확 깬다. 알겠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포인트 하나만 더 장에서 좀 짚어보고 갈까요? 코스닥 쪽에서는 네. 지금 뭐 대형주 쪽에서는 뭐 ST팜 요런 쪽도 오르는 것 같고. 네, SPAM 그 지난주에 CDMO 또 얘기했는데 CDMO. 삼바도 오늘 좀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바이오 쪽 괜찮은 것 같고요. 삼천당 제약도 3% 정도 오르고. 네. ST팜은 10% 가까이 오르고. 그래서 아무튼 CDMO 쪽은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좀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좀 일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쁘지 뭐 않네요. 네, 뭐 리튬 포스도 2자릿수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것도 한 7% 정도 일단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게 좀 약간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 테슬라가 이 인도에서의 약간 좀 좋은 관세 이벤트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여기 기사들이 이제 어제부터 막 이제 쏟아져 나왔을 텐데 국내 생산 유치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관세를 조건부로 낮추기로 했다. 요거 같은 경우 다른 데들은 사실 지금 관세를 막 높이고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쪽에서의 좀 좋은 얘기가 나오면 뭐 2차 전지 쪽에선 센티가 또 좋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나마 좀 들썩들썩거렸던 게 리튬의 가격 물론 이제 선물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튬주들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이제 SDI 쪽의 원통형 배터리 뭐 납품 요런 이벤트가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들과 일부 이제 그와 연관되어 있는 뭐 필에너지, 필옵틱스 뭐 이런 쪽 이제 필 그룹주들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전지 쪽은 테슬라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올라가면 지금 코스닥이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코스닥이 지금 거의 0.8%대 와. 1%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데 요건 이제 2차전지 쪽이 강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간다면 코스피에서도 뭐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기타 포스코라든지 이런 그룹주들 조금 땡겨주면은 네. 지수의 상승이 또 굉장히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게 확장이 되는지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이 나쁘지가 않은 게 2차 전지주들 대부분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쏠리면서 올라와 주고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도 같이 받쳐주면서 네. 가는 종목들 특정 이슈 끌고 같이 가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잔잔바리 종목들 뭐 디지털 컨텐츠의 뭐 특정 종목들 플러스 뭐 드래곤플라이, 위메이드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가주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넓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한 2, 3분 정도 네. 오늘 알아볼 리포트 혹시 투자 포인트 이런 게 리포트가 있을까요? 하나 있어요. 하나. 제가 그 딱 가져왔는데 요게 있더라고요. 그 신한에서 나온 게 있는데 신한. 조선 방산 기계 섹터를 담당하는 쪽에서 나온 제목인데 네. 저도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제목만 읽고 봤는데 로봇 땡땡하고 피규어 01 AI 로봇의 시작, AI 로봇의 시작 이걸 했어요. 아, 로봇 땡땡. 그 저기 피규어 01이라고 0이 맞나? 네. 오픈 AI하고 협업해서 만드는 AI 로봇이거든요. 그것이 3월 13일 날 현지에서 이게 공개가 됐어요. 제가 그 클로징 영상, 벨에서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 관련돼서 리포트를 디테일하게 적었어. 어. 그래서 이것이 오늘 뭐 두산이건 두산 로보틱스건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건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지. 아, 이제 AI가 로봇으로 입혀질 수 있구나. 그러면 여차가 쉬었던 주식이 다시 가는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고노 그 본부장님 네네네.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 뭐 있죠? 상장되는 주식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상장되는 주식.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네, 이런 거랑 연관해서 지금 반도체 2차전지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기업배 하려고 약간 숨고르기 할 때 그쪽을 할 수 있는 조선주, 방산주, 그다음에 로봇주 이렇게 묶어서 조선 로봇 방산 합한 그 ETF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네. 공감들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선주 좋고 방산 좋고 그 다음에 AI 로봇 관련된 주식이 오늘 조금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전강보다 후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이 버텨주면서 AI 로봇. 로봇은 또 이슈 몰고 같이 그렇죠. 올라오고 네. 이런 식으로 장이 진행되면 그래도 잘 버티는 장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LIG 넥스원은 오늘 2.6% 3% 상승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2.5%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습니까? 2.3% 상승. 로봇은 방산은요. 간밤에 그 유럽에서 네. 프랑스, 독일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우리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이견 없어요.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돈 구해가지고 딴 데서 모아가지고 네. 무기 지원하겠어라고 세 국가가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사가 나온 것도 센티먼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로봇 이슈몰이 하면서 오늘 또 그쪽을 노리는 분들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다. 그리고 조선 쪽은 지금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쪽이 한 3%에서 4% 정도 오르고 있네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이. 그렇죠? 그렇죠. 미국장 떨어졌는데도 물론 우리가 미리 얻어맞은 것도 당연히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 미국이 금리를 3번 할 거를 2번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FOMC. 그거랑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다. 네. 왜죠? 당연히 적지. 왜요? 민감한 거는 뭐예요? 우리 2차 전지라든지 이제 성장주. 이제 바이오라든지 바이오.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지. 아, 근데 바이오 잘 가는데 오늘? 예, 그래 어제 많이 빠져서 그런가? 바이오 하여튼 좋아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네. 더 이슈가 되는 거고 아.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좀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조선주하고 지금 별 관계 많지 않지. 금리 당사주 인하를 관계도 없고. 금리 인하는 빨리 해주고 많이 해줄수록 수혜를 얻는 업종이 반대로 오히려 이런 기대감이 떨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주식은 조금 덜 가는 거고 그거 신경 안 쓰다가 좀 놀다가 이거 뭐야? 이게 엮여지네 내러티브가 그런 주식들은 오늘 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장은 빠지지 않고 이런.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되는 쪽으로 하창원 본부장님. 네. 오늘도 초반부터 외국인이 막 던져요. 거래소에서 지금 1,100억 수급을 네네네. 팔아버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00억 소폭이지만 뭐 사고는 있지만 어쨌든 외국인의 이런 매도세가 계속해서 뭐 3천억, 뭐 네. 1,000억, 뭐 4천억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네네네. 장은 이것도 별로 올라가진 않지.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포인트여서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걱정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요거 자료를 좀 네.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금요일장인데 금요일에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수급이 가장 많이 바뀐 게 뭔가 했더니만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그래. 팔았더라고요. 삼성물산 때문에 판 거야. 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에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또 삼전에서 많이 던지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삼성전자를 던지는 게 지금 반도체 때문에 던지는 것 같진 않아요.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다라고 봤으면 오늘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쪽이 안 움직였을 텐데 그런 쪽과 다르게 이제 좀 지수를 조금은 던지려고 하는 흐름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기간별 순매수를 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매도 금액이 훨씬 더 또 높아지는 흐름이 외국인에서 대다수 잡힌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수의 단기적인 기간 조정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기타 이제 매도 상위 종목군들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최근에 이제 기조에서 크게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삼전으로 좀 많이 수급의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삼성전자 쪽이 좀 잘 버텨주는지를 봐야 돼요. 이 아이가 만약에 좀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지수엔 부담이 될 수 있고 일단 바이오 쪽이 지금 강해요. 지금은 오릅니까? 삼성전자? 지금 좀 올라요. 약간. 0.7 정도. 0.7 정도 플러스로. 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이 굉장히 또 세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이 확실히 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다시 7%, 요거는 이제 로열티를 5% 잡냐, 4% 잡냐, 3% 잡냐 해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사실 5%로 잡고 보시면 이거 상방 진짜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바이오 쪽이 세지면서 지금 CDMO 쪽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또 추가적인 이 아스코까지 뭐 이제 이벤트로 또 부각이 될 수 있어서 네. 계속적으로 바이오 쪽 이벤트 있는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트님께서 걱정 마셔 30분 후부터 대량 수급 들어올 거야 하고 괄호치고 예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정식님이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한데 외국인들 깜놀했나 보다. 삼성물산, 예, 삼성물산 얘기 가지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밸류업 쪽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KB금융이 4% 빠지고 지금 뭐 삼성생명 도 4% 마이너스, 신한지주도 2% 마이너스고요. 대부분 빠지는 종목들이 LG가 오늘 또 6% 넘게 급락하고 있는. LG? 네. 볼 수 있나? 뭐 뉴스보다는 아무래도 지주사의 그런 그래도 많이 빠지네요. 밸류업의 이런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얘네 밸류업 얘네 쪽이 조금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오늘 0.8% 마이너스.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이런 밸류업의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금 매도세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그런 들기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9시 18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자료 가져오신 거 인사이트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재건 쪽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재건. 네, 그걸로 일단은 좀 들고 왔는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오전에 준비해온 산업군들이 되게 잘 가요, 여러분들.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니까 클로징벨 오셔가지고 욕을 하시던 혹은 칭찬을 하시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얘기했는데
오후 들어서 안 맞다? 그러면은 이제 마감 때 들어오셔가지고 했지야 그랬지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재건입니다. 재건. 네. 그래서 재건 쪽에서 물론 이제 뭐 삼부토건이나 이런 쪽이 막 그 개별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저는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요렇게 이름이 된 미국 팀, 유럽 팀, 이거 오타 났네요. 팀 해서 이제 이 두 분이 쓰신 이제 64페이지짜리 리포트, 산업 리포트가 있는데 요거 좀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이거 같고. 뭐야? 미국 뛰고 유럽을 뛴다. 오타예요. 팀. 팀. 네, 런다. 네. 어.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 잘 되는 부분이 건설기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이밍을 이렇게 지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적다가 오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다올투자증권에서 두 분이 다올. 쓰셨는데 산업 리포트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속보로 나온 게 올림픽 기간의 휴전 제한에 대할 준비 됐다. 또 푸틴이 열심히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후에 요런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뭐 재건 지원이라든지 이런 좀 큰 규모의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재건 이벤트 쪽으로 보더라도 이런 지원 이슈가 생겼을 때는 방산 쪽이 제일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재건 쪽으로 좀 좁혔을 때는 결국엔 건설기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건설기계 주가 같은 경우는 좀 박살이 많이 나 있죠.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빼꼼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피카오 논리가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거의 반토막 정도 하락이 나타났는데 요게 이제 감액 컨센서스를 하더라도 이제 PER이 7배 안팎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이제 PER 뭐 최대한 10배까지는 상방을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가 이제 포커스고 뭐 이런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PER 고점이 8배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재건에 필요한 돈과 시간은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 있는 거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아래 있는 건 그냥 제가 기사 보고 쓴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피해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뭐 이제 마셜 뭐 플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재건에 대한 필요한 시간도 10년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중장기적인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고 HD 현대 사이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HD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인프라코의 중간 지수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안팎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좀 조단위의 만약에 수주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좀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 또 있죠. 건설기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제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통해서 만약에 건설기계 쪽이 좋아진다면 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달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건설기계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시장에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잘 돼가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건설기계가 중국 시장에서 비중이 한 20%대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최대 시장이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넘어갔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양책이나 이런 흐름들로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건설기계 쪽에서 일부 좀 이제 저점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스토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도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최근에 뭐 이 특정 종목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HD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박살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이것도 좀 큰 흐름으로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좀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평선도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초반부에서는 일정한 뭐 단기 이전에 저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반등 기대감을 노리시고 트레이딩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건설기계 쪽도 한번 좀 이렇게 관심 종목 안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레이더망에 넣어놓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재건 관련해서는 대장이 뭐예요? 지금 아마 삼부토건 이거나 아니면 뭐 이제 원래는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데모 막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재건 지금 삼부토건도 한 4% 빠지고 네네. 아까 그 HD 현대건설기 현건기도 한 3% 정도 빠지던데 네네네. 요거는 후반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어떤 한 2, 3주 정도 좀 스윙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런 뭐 에버다임이나 이런 쪽 차트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하면 이쪽이 좀 세게 올라가긴 할 텐데 산업 쪽으로 보더라도
보더라도 건설기계 같은 경우 선진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고 일단 PER 수준을 보더라도 좀 상방론이 일부 열려 있고 아직은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충분히 조금 시간을 들였을 때는 좀 수익을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에 너무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그냥 건설업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쪽. 네. 오늘 그 아까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신송홀딩스 있잖아요. 네네네. 조국 테마주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 신송. 홀딩스. 오늘 12% 오르는데 요거는 정치 테마주여서 오르는 거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혹은 원래 사업하는 내용이 좋아서 뭐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간장 만드는 신성식품 그거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역업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뭔가 곡물 쪽이나 이런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신송. 네. 여기 보면은 PER 40배입니다. PL 40배. 뭐 실적이나 그런 거는 보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테마로 알고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다시 10% 빠져 탈락 없어. 지금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ST팜. 오늘 ST팜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뉴스가 나온 거 아닌가? ST 이게 옛날 8만 원, 10만 원 하다 그대로네. 20% 상승 92,900원, 93,500원까지 뭐 나왔네요. 올라갔었는데 FDA 승인 기대. 승인 기대? 고객사 기대는-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 ST팜 네. 상승 봅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이거 나온 제가 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네, 나왔어요. 여기 그 기사 나와 있어요.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 고객사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 네. 이유가 있었네. 20%. 이메텔스타트 혈액암 치료제인데 요거의 미국 식품약품 승인이 예상되면서다. 예상을 어떻게 하지? 누가 얘기를 해줬겠지. 이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나? 회사에서 누가 얘기해 줬겠지. 아, 이런 그래요? 같다라고. 원래 그런 거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 거 받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ST팜 지금 잘 오르고 있다는 거. 지금 오르는 종목 마지막으로 조금 한편 보면은 화청기계, 일진전기, 신송홀딩스, 동원시스템즈, 한창은 빼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 페타시스, 두산, 대한전선, 가온전선. 여기서 좀 들었을 때 좀 특징적으로 오는 것들. 전선주. 전선주. 역시 요거. 변압기. 변압기. 그리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요거는 2차 전지. 2차 네. 이수 페타시스는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반도체가 가니까 가는 거예요? 뭐 조금 빠졌죠. 좀 조정을 좀 받았을 거예요. 이수페타시스가 많이 최근에 받았어요. 좀 받았죠. 3만 4만 원을 가다가 4만 원 가다가 뭐 빠졌어. 3만 35,000원? 1,000원, 2,000원까지 그까지, 빠졌으니까. 그 반등이죠. 반도체는 특별한 거 없어요. 네, 반도체 오늘 지나야 돼요. 오늘 지나야 된다. 지나야지 어떻게 되는지 버릴지 살지. 근데 마이크론이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안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락하는 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하락하는 쪽에서는 오늘 어떤 섹터가 조금 안 좋습니까? 금융주가 안 좋아요. 역시나 KB금융 5% 빠지고 네. 신한지주 4%, 4%. 우리금융지주 4%. 하락폭을 더 넓혀가고 있어요. 미래에셋생명도 네. 3.5%. 근데 이게 여기가 눌리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안 좋죠. 우리가 수급이 들어왔었던 주 메인이 반도체랑 그 금융 쪽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 PBR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축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수급의 변동성이 좀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약간 좀 생각 다른데 어쨌든 삼성물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 쪽도 좀 빠지네요. 하나마이크론이 5%대 뭐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건 아니지만 오픈 엣지 같은 경우도 2%대 뭐 제조 반도체도 한 2%대 정도 빠지고 있어서 반도체에서도 약간의 좀 희비교차 들이 좀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반도체는 있습니다. 오늘 크게 변화 없을 겁니다. 지금 빠지는 종목들은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이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지 미리 눌린 종목들은 네. 테마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는 보합에서 끝날 것이고 음. 마이크론이 잘 나왔습니다만 예전 같은 마이크론 잘 나면 하이닉스 삼성 같이 가잖아요. 네네. 지금 그게 아니고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바라만 불 뿐이에요. 오늘은 그냥 금융주가 얼마만큼 오후에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장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그런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은 아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아파이가 있으니까 네네. 그냥 버틴 정도로 플러스 정도로 끝날 거 같아요. 역시 코스피가 지금
0.15% 상승으로 코스닥보다는 언더퍼폼입니다. 코스닥은 0.9%까지 오르니까 역시나 이제 밸류업이나 그런 뭐 그동안 기대를 해왔던 큰 종목들에 대한 네. 그런 뭔가 모멘텀 몰이 이런 것들이 좀 한 차례 식으면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코스피를 좀 짓누르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은 2차 전지와 그런 뭐 게임주들, 코인주들 플러스 바이오. 2차 전지,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조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오늘 아주 심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수급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쪽에서 이제 저PBR 쪽이나 반도체를 빼고 나면은 최근에 움직였었던 이 부분들이 대부분이 다 코스닥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뭐 말씀 주신 2차 전지 쪽도 그렇고 지금 사실 엔터도 뭐 YG 엔터 같은 4%대 계속 확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쪽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바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알티오젠이 7%대,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3%대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알테오젠에 생각합니다. 대해서는 미리 방송 우리 클로징 뵐 때 좀 말씀드릴게요. 알테오젠 미리 왜냐면 예고입니다. 관련되는 사람하고 제가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알테오젠 분이랑 점심을 드시기로. 아니 그런 얘기 안 했어. 관련되는 사람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다. 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관련되는 사람 점심을 먹기로 해가지고 좀 집단 지성을 좀 얻은 다음에 오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 대해서 주말에 이따가 자꾸 저기 알테오젠 어떻게 생각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오. 근데 제가 했지. 나는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 섹터는 네. 누구한테 막 자신 있게 설득할 정도는 아니다. 그 내가 지금 그렇죠. 바이오는 종목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뭐, 산업이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지만 리포트도 클로징벨 있고, 오시더라도 저희가 알고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해서 같이 그렇지. 공부해보자는 아, 의미지 그쵸. 예, 요거 맞습니다. 사세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근데 파세요 사세요. 반도체하고 포트는 내가 자신 있게 갈 수 있어. 어. 근데 개별 종목에서 이거를 지금 30만 원가요, 22만 원가요, 15만 원, 5천 원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곤란하고 그건 곤란한 게 리딩이에요 리딩 그렇게 되면 근데 알아도 얘기 못 하는데 그렇죠. 사실 잘 몰라. 그 정도. 그 정도로 물어보지 마시고. 우리처럼 솔직한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러게. 그렇죠. 알아도 틀리고. 아니 이런 방송이 알을 어딨어. 때로 그래도 한 65% 맞아. 확률적으로. 근데 맞아, 맞아. 진짜 그쵸. 주위에 얘기한 거 다 잘 봐보세요. 지금 100%는 아니고 잘 가는 애들 많아요. 100% 바이오 지금 아니, 뭐. 여러분 생각보다 그래도 타임이 조금은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막 잘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야지. 자 알겠습니다. 데니안 데니님께서 GTC 관련해서도 네.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GTC 기대감 지금 좀 살아 있습니까? 만약에 네.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월요일이라서 딴 사실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딴 방송? 운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들었어. 네. 340명 듣고 있더라고. 내가 한 번 더 들었지.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 조회수 10,000회 넘어, 12,000회 나왔어. 오 그래요? 오. 근데 요거 오늘 AI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 반도체 관련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결정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GTC 보고, 마이크론 실적 보고, 만약 제가 진짜로 할 수 있었으면 말이죠. 네. 전 지금 국내 출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실제 못하고 왔으면은 금요일날 다 정리했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네. 아까 느낌 이상한 조선주하고 방금 요것만 사고 가만히 그것도 다 사진 않고 30% 기다릴 것 같고요. 일단 GTC 뉴스 보고 세럼이 될지 어느덧 서프라이즈 될지 확인이 돼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저기 명앵커님이 얘기하신 그걸 들었는데 네. 그런 심리가 녹아 있어서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한미 반도체나 뭐 기타 등등.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안 수 없잖아요. 반반 보면서. 반반.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네거티브에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된 것도 있어서. 네. 근데 지금 아까 기업 밸류랑 다른 거 봤을 때 우리 삼성 반도체가 갑자기 뭐 더 엄청나게 치고 나가는 분위기에서는 약간 후퇴한 거야. 금리 인하를 세 번 그대로 유지해요. QT도 완화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목요일 날 아침 수요일이지? 수요일인가? 20일이니까? 네네네. 20일이면 수요일인가? 하여튼 그때 나올 때까지는 확 반도체가 으쌰으쌰 끌어가기에는 약간 약한 기미가 보인다고 말씀드린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그걸 그대로 유지입니다. GT에서 뭐 나올지는 몰라요. B100만 보시면 됩니다. B100 스펙이 엄청 좋고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 초를 쳐가지고 삼성물산이 으쌰으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뭐 GTC, 반도체 요거 관련해서는
반반이다. 기대감 반, 또 요거- 우려감 반. 요거 차트 한번 봐줄까요?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6페이지. 두 개만 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예. 네. 마이크론이 실패했는데 마이크론이 시권 실적이 아니라 주가. 주가. CT가 150달러를 했거든요. 지금 92달러. CT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150달러로 네. 상향했다. 네. 이 병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 주가의 근거를 26년도 P야 15배 때렸어요. 오. 26년도라는 게 25년도 9월부터 26년도 8월까지 얘네 기준으로. 네. 25년 들어가는 거야. 그걸 땡겨서 15배 높지 않아요? 느낌이 높죠? 그렇죠. 반도체. 그래요? 응. 얘네들도 과거에 보통 10배도 더 거래됐어. 근데 과거보다 50% 프리미엄 15배. 지금 이거죠. 프리미엄을 줬다, 과거보다. 그리고 2년치를 1년치를 앞당겼다. 1년 반치를. AI가 노출되는 게 증가되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된다는 논리를 시티 쓴 거예요. 동의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분위기가 삼성 아이니스트가 반영이 돼야지 주가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초치면 안 되지. 네네. 초 안 치고 그래 삼성전자 아이니스트도 그래 그래야지 주가가 뭐 17만 원이건 뭐 8만 원이건 간다. 그래야지 다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려놓고 옆에서 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전 나오는 거, 코멘트 나오는 거 잘 금요일 날 아침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뭐 반도체 아저씨의 뷰가 좀 궁금해서 저거에 대해 저거를 소개해 주시는 행간의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버티면은 작은 그래도 2700 다시 한번 트라이는 해볼 수 있는데 그 기업 밸류가 초를 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금요일 날 오늘 많이 빠지잖아요. 금융주. 네. 금융주 금요일 날 주총하잖아요. 네. 우리는 달라요. 삼성물산하고 종자가 달라요. 이런 소리를 해줘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이크. 종자 다르다는 얘기 안 해주면은 종자 다르다 안 해주면은 자 아저씨. 위아 디프런 레이스라는 거 안 해주면은 다음 주부터는 반도체는 살고 기업 밸류는 애매해지고 그러면 아까 뭐였지 조선 방산 AI 반도체 AI가 아니고 AI 로봇 네네. 이런 주하고 이런 거 다른 거 이런 게 다음 주에 더 확산될 수 있어요 쏠려서. 근데 확산되는데 그렇다고 코스닥이 900 가고 코스피가 2,700 안착하느냐 그거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또 다른 고민이 생길 수도 있죠. 오히려 금융주가 네. 반대 효과를 좀 얻었으면 좀 좋겠는데 삼성물산이 이렇게 했는데 진짜 걔네 약간 우리랑은 좀 다르다 하면서 조금 더 세게 나오면 확실히 좀 그렇지. 밸류업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좀 심어줄 수 있는. 근데 모르겠네. 은행이 그렇게 할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라는 기업이 원래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해오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삼성물산에서 결과를 봤을 때 진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좀 크게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기대치를 과연 다른 쪽이라고 맞출 수 있을까? 네. 라는 시선도 좀 일부는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근데 그건 그거죠. 왜냐하면 또 우리가 5월달, 6월달까지는 또 뭔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예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아직 뭐 정확하게 딱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땅땅땅 친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좀 스토리가 변화가 나오면 충분히 일정한 좀 그 조정이 그 기술적인 차익이 나온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기보다는 약간 차익 이후에 다시 한번 어디쯤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까라는 시선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바이디님께서 민티윤 없으니까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저희도 민티윤 없으니까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좀 이게 인기가 있어져야 저희가 민트를 좀 그렇죠. 자신 있게 또 섭외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은행은 그 아까 삼성물산에 그런 게 있지만은 은행은 삼성물산에 그런 게 있지만은 지난주에 그 ELS 이제 홍콩발 네. 그 배상하라 했잖아요. 30%인가 50%인가 뭐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배상 비율에 대해서. 그래서 니네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배상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확정이 좀 돼야지 사람들이 그거 이제 악재 이즈 오버 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뭐 예상 손실이 업체별로는 KB는 뭐 2조, 뭐 신한은 9천원, 뭐 몇천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얼마만큼 이렇게 떨굴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떨구면 1분기 실적이 반영될까 안 될까 이런 것까지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밸류업을
자사주 속가 이런 거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도 그 금융주도 많이 하잖아요. 메리츠도 오늘 보니까 500억으로 속각한다고 또 나왔는데 메리츠 오르하지 않나요? 메리츠 그때 한번 매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조치가 주총 때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주총이 언제야?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만만한 거 팔아야지. 이익 실현해야지. 오케이. 예, 그런 느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38분 지나고 있는데 시장 다시 한번 네. 짧게만 짚어보면서 우리 보노 형의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그램 비차익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단 1,30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선물도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변화가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제 장 초반에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835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91 종목으로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고요. 코스피가 오히려 좀 비슷하게 붙어 버렸네요. 그렇죠. 435 종목, 415 종목. 이 종목 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투심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심과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상승률이 1% 돌파했습니다. 1.96% 상승 889포인트까지 올라간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요거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삼바가 무려 5%나 삼바. 상승이 나오면서 좀 이제 뭐 바이넥스나 뭐 ST팜이나 이렇게 같이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바이오가 또 상승에 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로 이제 뭐 이 조선이라든지 뭐 변압기 쪽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까지도 좀 일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덩치가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4%대 중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뭐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ST팜이 17%대 아까 장중에 20%대 넘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8%대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삼청당 제약 같은 종목도 좀 상승폭 늘어났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의 한 3%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 주도주를 제외한 좀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대부분의 산업군들은 일단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정도는 돼야 좀 자금의 순환이 좀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좀 핵심은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이제 전고체 쪽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쪽에서 만약 연속성이 생기면서 좀 큰 종목군들 셀업체들까지 좀 끌고 가는 수급이 들어오는지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방 좀 크게 나타날 것 같고요. 변압기를 필두로 이제 뭐 전선이라든지 기타 쪽으로 구리 쪽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선과 이제 보내야 되니까 네. 깔 때 필요한 그런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건 이제 변압기 쪽이 좀 죽으면 같이 빠르게 죽는 쪽이기 때문에 항상 대장 쪽을 먼저 집중해서 보시는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하락하고 있는 쪽은 뭐 비슷합니다. 여전히 뭐 금융이나 저 PBR 쪽이 상당히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던 뭐 이제 SG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지금 니케이는 1.6% 상승을 해서 다시 그래요? 1.6%? 네, 1.6% 올라가고 있고요. 39,332 다시 4만 포인트를 향해서 도전을 하는데 뉴스 BOJ에 나온 거 없으면은 아직은 없는데 일본은행 18일, 19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 금융정책회의 17년 만에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이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된다. 네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또 희비도 많이 엇갈릴 거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지금 지난주 영향을 금요일날 금요일날 일본의 최대 노동자 렌고라는 데서 임금 협상 중간 결과 발표했어요. 그게 평균 임금 5.28% 상승했다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말에 많은 분석가가 얘기했어요. 야,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번에. 네. 아니야, 여전히 이번에는 힌트만 주고 4월에 올릴 수도 있다. 그 찝찝한 얘기가 나온 거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한번 해석 좀 해주세요. 니온 게이자 신문에 따르면 뭐 나왔어요? 아니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불투명감이 후퇴했다는 인식에서 매수세가 앞서고 있다. 뭐라고? 불투명이 후퇴했다고? 말을 여러분 아시는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니까 오픈이 됐다. 네, 그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일본 주식을 그런 매수를 하라고 하는 일본 분석가들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주말에. 우리 해석과 달리. 로지컬리 맞아요? 모르지. 일본 주식 이렇게 올랐는데 그걸 사나 한국 주식 사는 게 낫지. 라고 저는 봤는데 근데 한국이 초를 쳤잖아 지금. 삼성물산하고. 그렇네.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받아 이래야 되는데 걔네 금리 인상을 한다며.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6%.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1.6%. 장이 이래서 리스크야. 그렇네요.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얼른 받아 먹어야 되는데 얼른 토해냈어 다. 손뼉도 좀 마주쳐야지. 사실 오늘 같은 게 자동차 주식 만약에 미국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는 게 확정적이라 그러면은 한국의 자동차 주식은 올라야지 맞지. 그렇죠. 수출이 근데 지금 유리해지니까.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안 움직일 걸 자동차 주식은 네, 그냥 요즘에 보합권. 애매하게, 네. 저 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워. 자동차 쉬고 은행주는 삼성물산과 개발사라고 강보권으로 올랐네요. 예. 항목권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GTC랑 그런 일본 통화정책회의랑 FOMC 하기 전에 시장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쵸. 미리 막 빠지거나 무너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그래도 선방인데 2차 전지 버텨주고 바이오 괜찮고 다른 종목들 같이 가주니까 요거는 좀 그냥 나쁘진 않아. 장은 안 빠진다니까요. 그 다른 거 사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장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간에서는 전체적으로 빠지는 모멘텀은 확 받긴 애매하고 네. 아까 그 외국인이 화가 나서 팔든 뭐하든 간에 기업 밸류로 빠지잖아요. 근데 국내 기관들이 스탠스가 중요해요. 국내 기관 스탠스가 기업 밸류를 충분히 안 산 투자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빠지면은 약간 그 저가 매수로 들어올 세력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도 고심하겠지. 이게 네. 조선이나 방산주로 살 거 해야 될 것인지, 그동안 못 샀던 기업 밸류가 은행이건 자동차직은 네. 좀 하락을 줬을 때 너무 늦기 전에 좀 채워내야 될 것인지를 기관은 고민할 거라고. 외국인보다 늦게 됐기 때문에. 그게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수요일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번호 오늘 47분에 가야 되죠? 맞아요. 그래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맞아요. 빨리 들어가세요. 자, 2분 남았으니까 네. 번호 형님 드리고 저희는 이제 반드시 나머지 나오고 갈게요. 네. 그 어떻게 오늘 장의 전략, 그러니까 오늘 하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만약에 그냥 편하게 쉬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면 차라리 그게 낫고 번호면은 오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나 혹은 꼭 주의해야 될 것 요것만 팁 주고 그냥 갈 길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시장에서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여러 산업군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계속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장이 어쨌든 수급을 한번 얻어 맞았지만 그래도 나름 튼튼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전거래를 그렇게 얻어 맞았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시장이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대부분의 지금 투자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라고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PBR과 반도체가 아닌 쪽으로 어디로 돈을 갈까? 요거에서 이제 우선순위 싸움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매력적인 쪽이 너무 많잖아요. 바이오 쪽도 있고, 그렇죠. 뭐 조선도 있고, 변압기도 조선 같은 거 있고, 시동 전선 걸고 있고. 있고, 뭐 변압기도 있고, 뭐 변압기 가면서 전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그 밑에 하부 쪽도 있고, 막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우선순위만 잘 정해 놓으시고, 그 자금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산업군인가만 판단을 하시면 어느 정도 스윙으로는 지금 게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50% 포트폴리오를 뭐 크게 무리하게 지금 정리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금들 중에서 이렇게 좀 뭐 전부 다 이제 다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 일정 부분에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요 정도는 괜찮다 싶을 정도에 한해서 그런 산업군들의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이제 매매하시는 건 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약간의 빠졌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금 선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번 주가 통화 정책에 대한 이벤트가 많잖아요. 네. 부유제 말씀 주셨고 VOE도 있고 그다음에 FOMC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향성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나는 이제 뭐 대응이 힘들어라고 하신다면은 현금 보유 하셨다가 그 흐름들 며칠만 참으면 되니까 잡으시고 거기서 이제 포트에 조정을 해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급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수급 쏠리고 이제 눈에 딱 보일 때는 플레이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왠지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주기가 싫어.
그렇죠? 자꾸 쉬지. 아니 뛰지 않게 세죠. 점심 뭐 먹을 거예요? 듣던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뒤에 생방 있다는 거니까 우리 본호님은 먼저 보내드리고 예, 이따가 3시 20분에 네, 또 일찍 와서.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이랑 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장현 본부장님의 가셔도 돼요? 네. 그 화면 안 바뀌어. 괜찮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뭘 그거 왔다고. FM적으로 따졌다고. 머리 쓰고 카메라 그러시고. 뒤로 돌아가. 그거 치고 가면 큰일 납니다. 머리 쓰고 그러시고. 자, 앞으로 가시면 돼요. 다 라운드 고 저렇게 아예 숙이다. 들어가세요. 자, 김장현 본부장님. 포인트 뭡니까? FOMC. 사실 근데 FOMC 그건 다 된 것 같아. 이미 벌써 반영됐잖아요. 반영됐죠. 이번 주는 일단은 뭐 주 모르겠어요. 화수목 뭐 수목 요때까지는 그냥 약간 트레이딩 성격으로 일단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제 채널 했는데 오늘 많이 빠지면 그거 좀 사고 네. 아까 여러 가지 달라가는 거 사는 것도 괜찮지만 오늘 좀 사고 21일 날 21일 날이지 21일 날 FOMC? FOMC 나오고 21일 날 마이크론 실적 되게 발표되기 전에 마이크론 네네. 실적 반영 오늘 다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론 제껴놓고는 뭐지 그 저기 GTC. 그거 반영을 그거하고 매크로 반영된 걸 오늘 한 빠지면 좀 사고 그리고 19, 18, 19, 20일이잖아요. 21일 날. 네네네. 21일 날 만약에 좀 빠지면 20일이나 21일인데 20일이나 21일 헷갈렸다. 막 헷갈렸어. 없어. 그러니까 FOMC가 나온 게 21일이지. 네네. 그다음에 미국 저기 GTC가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GTC 나오는 날 좀 사고 20일 사고 세 번 나눠서 사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서프라이즈한 게 엔비디아에서 안 나오면은 네. 그냥 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언더 안 되는 정도로 당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는. 네. 그게 한 20% 비중, 뭐 적으면 15%, 한 20% 비중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기업 밸류 앞으로 기대가 좀 있었는데, 네. 초를 치는 바람에, 근데 기업 밸류를 갑자기 제로로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 밸류, 그 다음에 반도체 비중을 예상보다 조금 낮추고, 대신 그걸 어디로 가야 돼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약간 이쪽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 조선 방산. 조선, 방산, 화장품 개별 종목으로. 조선 방산, 뭐 그다음에 저기 그 헬스 이런 쪽을 합해서 하면 제약바이오. 이것도 한 30% 되거든요. 그렇게 골고루 가져가고 현금 뭐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한 20%. 좀 자신 없으면 한 30%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금융 같은 게 빠질 거 생각했는데 많이 빠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사도 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관에 살 수도 있어. 네. 근데 문제는 하여튼 삼성물산이 초를 쳤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게 30, 40이었으면 그거보다는 낮춰서 접근하는 게 좀 수월하거나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FOMC 경계감도 의외로 금리를 3번 금리인데 2번으로 줄일까 봐 걱정하잖아요. 금리를 안 줄일 수도 있어요. 오. 만약에 횟수는 똑같이.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 신중한 포션을 포스처를 그냥 유지하면은 이번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말로는 매파적인 거지. 인플레가 굴곡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만만치 않고 좀 경계해야 돼. 우리 결정된 거 없어. 하지만 네. 실제 점도표는 19명이 찍는 거거든. 19명이 찍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찍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점도표는 그냥 세 번 정도 유지하고 말로 파월이 조금 세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주가가 금요일날 빠지고 오늘 좀 반영이 되면은 실제 FOMC가 나오는 21일 날에는 네. 이미 다 게임 끝일 수도 있다. 만약에 점도표가 금년에 2번이다. 라고 금리나 기대감이 점도표로 나타난다면 시장에 충격이 있어요? 조금 있었어요. 근데 충격이 지난주 생각했던 거는 이제 많이 좀 옵션이 이미 좀 돼가지고. 많이 반영이 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많이 반영돼서 그래서 아마 21일 날 할 때 그때 사면 돼. 그때는 빠지면. 그때는 네, 그래서 면면을 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잠깐 봅시다. 여기 사진? 가야 되는데. 사진 봐. 사진 봐. 가야 사진 봐. 된다니까요. 사진 보여줘. 그럼 저도 갈게요. 사진 보여주고. 50원에 가야지. 여러분 사진. 저 좀 사진만 보여주세요. 보여줘. 사진 보여달래요. 매니저 사진 좀 보여. 있는 사람들이 네. 홀키시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누굽니까? 여기 맨 밑에 여기 존 윌리엄스하고 존 윌리엄스 투표권 로건. 없지 않아요? 어? 있어요? 존 윌리엄스 투표권 없지 않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요? 투표권 있지. 존 윌리엄스 있지. 존 윌리엄스 투표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로건이 있고 그 존 윌리엄스
요 사람들 토마스 바킨 이 사람들이 토마스 바키. 제롬 파워가 함께 이쪽으로 가지고 제롬 파워를 중립적으로 얘기할 것인지. 왼쪽에 저분 누구예요? 이거 노브- 흑경. 저기 제퍼슨? 제퍼슨 어디? 가운데. 맨 위에 가운데. 맨의 가운데? 뉴트럴. 아 뉴트럴 이 사람이 뉴트럴이야. 원래 뉴트럴이었던 사람. 이거는 이름 뭐예요? 이거 제퍼슨? 필립 제퍼슨이. 필립 제퍼슨. 잘 모르지만 흑인 한 분 계세요. 안 나오네. Anyway,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쪽을 하는가? 네. 이걸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의외로 아닐 수도 있다. 정도표는 의외로 안도일 수도 있다. 전망이 안 좋을 수 있다. 아, 어쨌든 간에 다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나눠서 사시되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찌됐든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거기다가 GTC에 대한 기대감. GTC는 내일 새벽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네네. 내일 새벽에 하니까 새벽 5시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꽤 계속 릴레이로 계속 한다고 치면은 우리 장까지 바로 전까지도 반영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아니, 전순왕이 발표하는 게 새벽이잖아요, 우리나라. 아니, 새벽 5시. 5시. 그러니까 반영 되죠. 우리 8시, 9시인데. 그렇죠. 주가는 충분히 반영되죠. 그러니까 계속 나와서 릴레이로 연설하고 하면은 장하는 동안에도 좀 반영이 되죠. 아, 그게 늦게 끝나면은 네, 8시, 9시 그렇죠. 넘어서도 그렇죠. 그렇게 스피드오버 될 수도 있지요. 이게 우리 장까지 딱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뭐 뉴스 나오는 거 네네. 외신 그대로 또 받아 쓰고 막 이런 받아 쓰고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9시 까리까리 할 수 있겠네. GTC에 대한 기대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FOMC 우려감 뭐 이런 것들. 마이크로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반영. 오늘로 반영 다 된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갈게요. 저희 진짜 가야 될 것 같아요. 55분 지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상승. 그래도 힘을 좀 내주고 있네요. 역시나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 하창한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신감을 갖자. 이런 얘기 좀 오늘 장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르네. 오늘도 삼성전자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힘 못 쓰면 억울해서 진짜 못 삽니다. 이거 미리 빠지고, 저기 미국 증시 막 그럴 때 미리 빠지고, 네? 미국 증시 빠질 때 또 빠져요?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죠. 언더를 할 때도 있지만 계속 언더하는 건 조금 그렇죠. 그럼요. 예, 언더했다 오프했다. 요 정도로 끝나도 좋겠네. 물산이 초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매기는 좀 살아있다. 네. 센티는 좀 살아있다. 코스닥이 1.2% 오르면서 891포인트. 좀 걱정되는 거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300억 넘게 계속 매도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 쪽은 헬스케어, 의약품 이쪽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파미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9%, 5%.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주 세게 안 올라서 그렇지. 네. 다른 거로 따지면 한 1%대 이상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계 오르고 기계 있고, 오르고 있고. 기계 두산 로보틱스가 5.6%, STX 중공업, STX 엔진, LIG 넥스원 이런 것들이 3%에서 4% 오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좋겠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풀젠이 역시. 상한가 같네요. 와우. 풀젠 상한가, 풀젠. 제넥신 10%, 알테오젠 5%, 박셀바이오 7%, 뭐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거. 수급에 따른 반도체하고 이제 저거 약간 쉬거나 특히 은행이 쉬니까 네. 그 많은 물량들이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은행이 아까 말씀드렸죠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 시즌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관들이 못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폭락하도록 냅두면 자기네들도 다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은 아까 저가 매수 비슷하게 약간 들어와요. 네. 그래서 막 내려갈 때 폭포수로 내려갈 때 같이 파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약간 조정할 수 있죠. 2차 전지주도 잘 오르고 있어요. 네. 에코프로 BM도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0.7%. 다른 2차 전지주들, 특히나 작은 종목들이 작은 종 많이 오르죠.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갑자기 쏟아지는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은 잘 버티고 있어서 오늘 만약에 장에 남아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런저런 종목들을 한번 좀 기민하게 노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장 막판에 뭐 큰 변수가 없으면 그래도 자신감 가지고 네, 일단은 네. 그냥 가본다. 예. 약간 요런 센티가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바랍니다. 네. 자, 9시 57분 지나갔고요. 오, 예. 저희는 이만 가야 되는데, 장TV 형님께서 민준이 형 근데 파월처럼 지수 상승하는 날엔 빨간색 넥타이 메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항상 궁금했음. 의도하는 겁니다.
네, 시장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오를지 내릴지 저는 모르죠. 집을 나올 때는 빨강색. 기본적으로 파란 건 별로 없어. 지금 껌매는 빨강색 해야 돼요. 한 6대1 마음이라도. 그 마음이라도. 마음이라도.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3시 20분까지 진짜 화이팅 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 혹은 방어적인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잘 방어하셨으면 좋겠고요. 3시 20분에 또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민트와 함께 또 활기차게 해볼 테니까 3시 20분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